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는 모방을 통한 학습을 설명하면서 카피 모델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그걸 따라 배우고 그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익히는 능력.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력을 흡수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재밌는 건 우리가 무심코 보는 SNS 속 라이프 스타일이나 작은 습관 영상들도 어느새 우리 안에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는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는 모습, 밤마다 일기장을 펴는 손짓, 혹은 화를 내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는 말투까지 그 모든 게 작지만 강한 카피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하루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그 사람의 한 가지 행동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잘 복사해 보는 겁니다. 비로소 모방은 시작이 아니라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마 깨달을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아침 이모저모 여러분께서 두루두루 카피하기 좋은 습관을 전달하고픈 이곳은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여러분의 카피 모델이 되고 싶은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 아침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시작해봅니다. 자, 오늘은 카피 모델이라는 개념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앨버트 반두라라는 심리학자가 제안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쵸? 왜 어떤 사람이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거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 약간 요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요런 걸 지금 반영한 모델이 카피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그야말로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왜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자극으로서 이 카피 모델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SNS 속의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보면서, 근데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제 SNS에 저장된 거 보면은 운동법 같은 거 엄청 저장돼 있습니다. 해야 될 텐데 하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둔부가 좀 활성화되는구나 막 이런 거 저장만 해뒀는데 언젠간 저장하고 따라할 수 있겠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라라유를 통해서 카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좋은 모델이 떠오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시작해봅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또 다른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선거일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김영민 교수님의 그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그날 이 선거가 앞으로 4주가 남아있다. 이렇게 또 계산착오를 또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저희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께서 4주가 아니거든요. 3주거든요 하시면서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제가 4주를 언급할 때마다 3주 3주 이렇게 애써주셨는데 죄송해요. 제 탓입니다. 예, 그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주디 놀자님께서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 선거이기에 압도적으로 국민의 뜻 보여줘야 합니다. 망가진 민주주의와 시스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10살 이래 시력은 나빠 눈앞은 어두웠으나 아직 청력이 심하게 떨어진 나이는 아닌지라 도무지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들을 수 없었고 수천만을 들어도 바이든이었건만 그렇지 않다고 하니 그저 내 탓이려니 했던 시절을 지나 이제 제대로 듣고 싶은 세상으로 라는 또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안녕 김구님께서 깜짝이야 우리 작가님이 복귀하신 줄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그날 김영민 교수님의 책을 한 구절을 통째로 읽어드렸고 사실은 김영민 교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 사후에 허락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러블리 감자님도 민주공화국다운 민주, 투표, 민주, 국민, 대한민국이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뭐 6월
그 다음 주 화요일인 본 선거일인 6월 3일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과 모레인가요? 아니면 29일과 30일인가요? 네. 목요일과 금요일에 사전 투표를 통해서 한 표를 행사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에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과 토요일이 아니라 목요일과 금요일,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드시 투표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자, 오늘은 또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한 손님을 좀 초대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나오실지. 제가 제 주변에 정말 많은 성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을 떠올리면 그 성자들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이 정말 건강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을 모시게 될지 지금부터 기대해 주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분과의 인연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TBS TV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라는 정말 많은 입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된 현직 고등학교 교사십니다. 그리고 저희 라라 애청자들께서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새벽에 생방송을 하러 나와주셨던 우리 지금 경인고등학교에서 체육교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윤희 선생님을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촐랑촐랑 인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멋있게 인사하시면 어떡해요. 잘 안 해봐가지고.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네. 그때 기억하시죠? 그 새벽에 네,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그때 아마 제가 스승의 날 즈음에 모셨던 네. 것으로 기억을 해요. 네, 5월 10일? 그 즈음이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학교에서 지금 이제 직책이 바뀌어가지고. 직책이 네, 어떤 직책이죠? 원래는 생활안전부장이어서. 부장님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아침에 정문 지도하고 이제 뭐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제가 처리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체육 건강부장을 하게 돼서. 결국 부장님이신데 같은 부장인데 안전과 네네네. 이제 생활 건강 쪽으로 또 가신 네네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을 하던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애들을 이제 뭔가 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걸로 바뀌어서 네, 조금은 편안한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와.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지 마! 네네. 이런 금지의 네네. 역할을 네. 많이 하셨다면 네. 이제는 해야 해! 네네네. 해! 이렇게.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안 맡으시는 거예요? 담임 하고 싶은데 네.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부장을 부장님은 안 하십니까? 네, 학년부장이란 부장을 하면서 담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몇 명 정해져 있고 저는 계속 그쪽이 더 어울리나 봐요. 생활안전부나 체육건강부나 담임보다는. 근데 생활안전부라는 게 저는 조금은 낯선데 제가 또 저희 TBS가 상암동으로 이사 오고 나서 또 바로 선생님을 찾았던 이유가 선생님이 당시에는 상암고등학교에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생활지도도 궁금해서 제가 취재 겸 연락도 드리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생활 안전에서 선생님이 하셨던 역할이 있으시고 이제는 또 체육 건강을 통해서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제가 왜 여러모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아마 저희 구독자들도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을 모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이 어떤 삶일까? 요즘 제가 좀 힘든 것도 뭐 이렇게 좀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겪어나가면서 느끼는 게 와 진짜 건강, 강건이라는 이 말 자체가 소중하고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저도 지금 운동량을 올해 직책도 바뀌었지만 확 늘렸거든요. 운동량을 늘리셨어요? 네, 늘렸어요. 제 개인적인 운동량을. 그 이유가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웃긴데 제가 이제 저는 몸담한 곳에 모든 곳에서 모임이 있거든요. 초, 중, 고, 대. 그다음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억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달리기 크루에도 맞아. 들어가서 한번 달린 적이 있었는데
달리고 나서도 선생님들을 모으시는 이 흡입력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행복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모든 모임을 다 있어요. 모든 학교도 다 있고. 유치원은 없습니까? 네, 유치원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다 있는데 그 모든 모임에서 한 명씩 이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맞아. 네. 그리고 실제로 막 재작년에 한 분이 저보다 나이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쥐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아이고. 네. 그리고 작년에도 작년 아니에요. 올해요. 올해. 어떤 다른 교육청인데 장학사님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건강에 대한 생각이 사실 이제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체육관광부장이니 선생님들을 또 운동으로 좀 모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이제 배드민턴을 이제 코치님을 딴 데서 모셔서 이제 방과 후에 선생님들이 이제 한 18명 정도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배드민턴을 치고 레슨도 받고. 레슨도 받으시고. 네네. 레슨도 받고. 오늘도 레슨 받고 샤워하고. 그러니까요. 네, 넘어왔어요. 오늘도 유난히 뽀샤시 하셔가지고. 네, 샤워하고 바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라는 게 저는 이제는 어르신들이 올 초에 좀 많이 아프시면서 물론 뭐 연세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건강을 잃었을 때에 주변의 가족들이 함께 걱정하게 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언젠가는 이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애달픔이 더해지면서 실제로 건강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선생님 좀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건강하게 사시는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몸이 안 좋아서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병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관리해 나가는 거죠. 몸을 건강하게 하면 마음도 좀 더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원래 건강인데 아프면 사람들한테 짜증을 좀 더 많이 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마음도 좀 더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이제 배드민턴 참여하는 선생님들 포함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힘든 것들도 예전에는 약간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타인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신경 쓰며 살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MZ세대들은 그게 좀 덜한 편이기도 한데 저부터 해서 위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인으로부터 시선과 어떤 생각들과 인정 여기서 좀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평가를 스스로 해야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이나 지인들한테도 좀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으시고 선생님이 몸소도 잘 하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건강하지 않으시면요 아이들한테 영향 엄청 맞습니다. 주시잖아요. 저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맞으면서 좀 컸었잖아요. 저희도 좀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기분을 아이들이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건 정말 별로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도 선생님이 기분 좋을 때는 에휴 그냥 넘어가시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그거를 아이들한테 출석부로 풀어가지고 제가 언젠가 출석부 이렇게 길쭉한 그 까만색 출석부에 체벌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리고 또 너무 또 아이들을 전혀 또 이렇게 터치를 못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아이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 스스로가 건강하실 수 있어야 되는. 요즘에 체육 수업은 저는 제 기억엔 제가 굉장히 체육 수업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잘은 못했어요. 달리기. 제가
기억하는 게 제 최고 100m 달리기 기록이 선생님 몇 초예요?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19살? 네, 그때 대학 갈 때 쟀을 때는 저도 그러니까 체대에 가셨으니까 치고는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12초 7, 8? 그게 빠른 기록은 아니에요. 우와. 그 체대를 가는 애들이 사이에서는. 체대 입시생 중에서는. 네, 빠른 친구들은 12초 초반이고 우와. 대부분 다 12초대예요. 그래서 우와. 더 빠른 애들 11초대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스파이크를 안 신고 흙바닥에 기준으로 그치. 스파이크 신고 트랙에 뛰면 더 빠른 애들도 많죠. 근데 보통 체육 대학 가는 친구들은 12초 초반부터 후반이고 저는 이제 중후반이니까 그냥 약간 느린 편. 그렇구나. 네네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몇 초였게요? 대답 안 할래요.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유 갑자기.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뭔가 막 이렇게 기본기가 예뻐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배구 같은 거 할 때 뭐 두 손을 마주 잡아서 여기를 맞습니다. 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따라 했었는데 그런 기록 경기는 잘 못하니까 약간 체육 시간이 막 기록 경기로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이렇게 순번 재고 이러면은 정말 싫었었거든요. 근데 팀 경기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막 피구 하고 막 발야구 하고 이래서 이기게 되면 그 쾌감으로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체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요즘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저는 수업 목표가 일단 무동기 학생들, 무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없는 아이들. 원래는 동기가 없는 아이들. 무동기가 뭔가 그랬어요. 네, 동기가 없는. 그러니까 어릴 때 체육을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하면 이 시간이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티가 나니까. 다른 교과목은 가만히 있으면 티가 안 나는데 체육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움직이면 티가 나잖아요. 맞아. 잘하는 거 못하는 게 너무 극명하게 갈리니까. 그러면 아주 작은 비언어적 표현에도 상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내가 못했을 때. 그럼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를테면 어떤 것에 상처를 받을까요? 선생님이 이런 과제를 줘가지고 그 동작을 했는데 옆에 친구가 흥 하거나 뭐야 이런 하거나 엄청 크게 막 웃거나 이러면 잘하는 친구들은 신경을 안 써. 잘하는 친구가 못했을 때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좀 운동을 잘 못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그런 표현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몇 번 반복되면 이제 안 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만 하고 자꾸 빠지려고 하는. 맞아요. 핑계 대고 빠지고 안 하려고 하고 맨날 아프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이제 선생님들 잘 아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무동기 학생들을 체육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제 수업의 목표거든요. 초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이제 아이들과 소통을 계속 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 스포츠 문화가 좀 더 발달이 된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젊은 선생님들부터 이제 체육을 수업을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이제 그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들 그게 어떤 것들이든 간에 사실은 되게 다양하게 수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교육과정상.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스스로 노력하고 팀이 협력을 하게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조금 뭔가 새로 처음부터 가르친 느낌이었어요. 초, 중, 고 지금 이제 11, 12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배구나 농구를 가르치면 이걸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작년부터는 딱 1학년 수업을 작년 올해 했는데 뭐 절차적 지식도 되게 좋고 되게 어떤 걸 가르치면 이미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다녀온 건가요? 제 생각은 이제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진정으로 열심히 잘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가르치는 쌤도 있지만 사실 방임하는 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교과목에서 일단 우리 막 그 엄마들의 약간 이렇게 요구사항 중에 국영수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들이 없잖아 있으니까 체육 시간은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닌 느낌이 딱 들었던 게 기본적으로 언더 토스 너무 어려운데 토스 아프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해요. 애들이.
그리고 꽤 정확하게 보내. 오.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항상 느꼈던 게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가르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 수준이 낮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는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준에 올라왔다. 오호.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육 수업들이 체육 교육이 이제는 네네네. 조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써왔던 것들에서 한참 뒤쳐져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 나이에 맞게 아이들이 잘 배워오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호. 네. 오호.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 수업들은 지금. 근데 그 안에서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잘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무동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네.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쵸. 있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쓰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10년 차까지는 되게 다양한 수업 모형들을 섞어서 막 해봤어요. 실험도 해보고 다양한 실험 해보고 하다가 한 11, 12년 차? 그러니까 약간 아나운서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네네네네. 지금 한 13년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쯤에 이제 뭔가 정리가 돼서 나는 내 성향과 이게 교육 철학과 가치관이 접목이 돼서 자기 수업이 딱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이 정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맞고 틀린 것도 없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정립된 게 모둠 수업, 그다음에 스포츠 교육 모형. 네. 모둠 수업하고 네, 스포츠 교육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프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들도 경험해보는 방식들이 있어요. 저는 그 방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 기능을 배울 때는 모둠별로 해서 배우고 실제로 이제 게임을 할 때는 한 팀은 경기 진행을 진짜 프로 형식으로 네.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 참여하는 친구들도 뭐 팀명을 다 정하고 구호도 네. 정하고 네. 득점을 하게 되면 구호도 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저는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플레이어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과 맞아요. 관련된 네. 다양한 역할들을 네네네. 수행하게끔 하시면서 네. 롤이 생기는 거죠. 좋네. 네, 그래서 이날은 우리 팀이 진행을 하면 다음에는 나는 참여하고 다른 조가 또 진행을 하고 네. 그러니까 참여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 진행도 하고 이런 방식도 쓰고 그다음에 저는 표준 편차를 활용한 평가도 해요. 결과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를 활용한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못하는 친구도 반드시 많이 할 수밖에 없게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걸 가르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가 너무 많이 참여하면 그 친구 팀이 꼴찌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터치 횟수나 공 잡는 횟수를 기록을 해서 네. 그래서 한 명이 너무 많이 하면 평균과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멀어지는 팀은 꼴찌가 하게 돼 있고 평균과 가깝게 네. 많은 친구들이 비슷하게 공을 잡고 하면 1위가 되게 과정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진행하는 팀이 네. 다 기록지에 기록을 해요. 이야. 네, 농구다 그러면 공을 잡고 드리블하거나 패스나 슛 쏘는 거를 다 기록을 해서 총 합계를 내고 네. 평균을 내고 네. 개인과 평균의 차를 내고 네. 그 합계가 높으면 지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꼴찌를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사실은 되게 좋은 게 제가 막 뭐 되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참여했는데 무조건 공을 뺏기거나 배구인데 자꾸 못 치거나 하면 자기 팀이 점수를 잘 받으려면 잘하는 친구들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죠. 네, 도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협동학습의 효과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수업을 계속 하니까 네. 이 무동기 아이들이 이제 좀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하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운동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 기준에 어제의 나보다 더 잘하면 된다. 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를 계속 얘기해줘요. 네. 수업 중에. 네. 계속 얘기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체육을 싫어하지 않게 만든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하죠.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그 친구들에게 표정이나 이런 걸 조심해라. 그렇지. 야, 아쉬워하거나. 너 그것도 못하냐? 약간 이런 식의. 뭐야? 막 이렇게 하거나. 실수했는데 막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그치. 이런 것들을 좀 조심시키는 것들을 좀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잘 배워서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작년부터 네. 그랬다 했잖아요. 경인고등학교만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까요. 대부분의 학교 아이들이 이제 내가 저 친구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됐다는 거를 잘 배워오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예전에는 그게 100%는 아니죠. 근데 몇몇 친구들이 그렇게 과하게 표현을 하면 주의를 주죠. 따로 불러서.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 네,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
저처럼 어릴 때 운동 잘했던 친구들은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뭔가 되게 난 과시하고 싶은데 그렇지, 그럴 그렇지. 기회가 없어.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학교들은 스포츠 클럽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네 끼를 발휘해라. 대항전을 할 때는 네가 최선을 다해서 다 보여줘. 네, 하고 학교 체육 수업 시간은 즐거워야 된다. 그렇지. 다 같이 즐겁게 하는 걸 목표로 하자. 이런 방식을 취해서 이제 아이들이 체육을 좀 좋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저는 약간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가 많이 좀 경시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어떤 목적으로 운동을 가르치냐 나중에 대학 갈 때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일본이나 이제 미국 이렇게 가보면 그냥 그게 운동을 하는 게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이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일인데 맞아요. 우리는 이제 약간 도구로 쓰니까 맞아.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어릴 때 체육 시간에 자꾸 상처받고 그랬던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어려움이 아이한테도 갔을 확률이 크니까 아이 적당히 해도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오히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잘 활용하면 아이의 인성도 말 그대로 체육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길러줄 수 있고 그쵸. 저는 지금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요즘에 제가 최근에 이제 강연이나 여러 가지 코칭을 진행을 할 때 리더십 강연이나 리더십 코칭에서도 똑같은 게 결국에는 선생님 주시는 피드백이 그거거든요. 너 혼자 아무리 앞서 나가봐야 이게 뒤에서 그 너의 백업밖에 안 된다라는 좌절감이 생겨버리면 그 친구는 못 움직이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잘하는 걸 이 친구랑 같이 나눌 수 있고 이 친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결국에는 우리 팀의 성장에 도움이 돼라는 걸 피드백을 줄 때 지금 체육 수업의 이 느낌을 그대로 우리 리더들께서 팀장들께서 살리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무동기 체육 시간에 무동기지만 이 친구들 또 다른 과목은 잘할 수 있고 체육 시간에 너무 날고 기지만 다른 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웠거나 서로 도움을 받았으면 사실 다른 과목에 또 도와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반 분위기도 되게 좋아질 수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인생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이 활동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이 저는 각자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구독자들 가운데 나 우리의 경인고도 보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윤희 체육 선생님과 학교에서는 직책이 부장님이십니다.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몇 회만 더 나와주셔도 돼요? 어떠신가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는 좋죠. 네. 빼지 않아. 그렇죠. 아니, 즐겁습니다. 네, 진짜 제가 그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통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에게 너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 다양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뭐 언젠가 한 분, 두 분 이렇게 또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송치훈 그 장학사님은 잘 지내십니까? 네, 지금 그렇죠. 장학사 계속 하고 있고 그때 방상현 선생님은 지금 교감 선생님 나가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잘 목표한 바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 앉게 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 끝멘트 혹시 기억하세요? 네. 뭐였게요? 제일 마지막이요? 네네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까먹었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꼬인 걸 생각하고 있었어. 꼬인 걸 풀어내자고 그거 하는 건데 저랑 잘 풀어보자고 한번 선생님의 에너지와 저의 에너지를 같이 저희 구독자들께 전달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 하면 오늘 하루도까지 하면 잘 풀리실 거예요만 알겠습니다. 같이 조카메라를 보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준비되셨나요? 네. 자,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요. 이렇게 멋진 분들이 우리 곳곳에는 숨어 계십니다. 이 숨어 있는 분들과 라라유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